자, 이어서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결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개 혐의가 있었는데 어제도 한번 짚긴 했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인정이 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11개가 유죄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네. 입시 비리와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 그리고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는 표창장 위조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등 해서 7가지가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모펀드와 증거 인멸에 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한 점이나 또 코링크 임직원에게 자료 파기를 지시했던 것, 이런 것 4가지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판결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입시 비리 관련 혐의부터 좀 보면 이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측은 계속 줄곧 해왔던 얘기는 거의 컴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정교하게 뭐 파일을 조작을 해서 저런 걸 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는데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나 봐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른 표창장이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서 내용을 꾸미는 표창장을 인쇄를 한 것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다퉈졌습니다. 유죄 근거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제시한 일련 번호가 좀 다르다든가 상장 번호 기재 형식이 다르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형태의 표창장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이 일반적인 동양대 표창장하고 정 교수가 제출했던 표창장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표창장들도 있다는 것도 증거로 제출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검찰이 제시한 방법으로의 공소장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거를 또 넘어서서 이 그 유죄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던 게 이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이거든요. 네. 그 파일들을 과연 사용하는 게 맞느냐, 불법적인 게 아니냐. 자, 거기서 좀 궁금한 게 그 강사실에서 나온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게 뭐였죠? 강사실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총장 직인과 관련된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위조를 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입수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위법을 했다. 그 절차를 따진다면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표창장을 처음에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을 때는 첫 번째 기소를 할 때는 청문회 당일 9월 6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판에 이 사건을 넘긴 다음에는 강제 수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거는 이 수사 절차 자체가 압수수색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불법 위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다른 사건과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그런 처음에 표창장을 기소했던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미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봤고요. 또 일부는 실제로 절차상 위법도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절차상 위법이 있다 그래서 이 증거로 못 쓰게 되는 건 또 오히려 형사사법 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위법이지만 쓸 수 있다라고 또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조국 관련 사태 시작됐던 게 사실은 사모펀드 관련해서잖아요. 이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유죄만 따져보겠습니다. 유죄하고 무죄가 나눠졌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는 부분 유죄 인정이 됐고 또 하나는 지인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라는 건데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피하려고 지인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라는 부분 이건 마찬가지로 검찰 측 주장이 인용이 된 거죠. 예, 이용이 된 것이고 이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함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저런 투자를 했다라는 게 지금 공직사로서의 재산 신고라든가 아니면 투명성을 피하기 위한 어떤 불법적인 조치였다라고 보고 있고 저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역시 또 미공개 정보인지 여부는 좀 많이 다퉈질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가 않았고요. 한 가지 오히려 무죄로 나온 부분 중에 이제 횡령죄,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도 무죄로 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무죄의 근거가 이 오촌조카 재판에서도 무죄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무죄 근거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원을 이 코링크피라는 곳에 조범동 오촌조카가 운영하는 곳에서 1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냐 대여냐를 놓고 오천 조카인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대여라고 했고요. 네. 근데 정경식 교수의 재판에서는 투자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 네. 거죠. 한 곳에서는 대우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아니다. 투자다. 이건 투자다. 이렇게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예,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대여였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갔으니까 횡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정경식 교수 재판에서는 투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뺐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거를 다르게 봤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투자로 볼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에게도 이 부분이 불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생기는 그렇죠. 겁니다. 예. 자, 쟁점 앞서 전해드렸던 쟁점 3대 쟁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증거인멸 관련인데 공소 사실마다 유죄 무죄가 좀 갈렸어요. 일단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이 자료를 파기하라는 부분에서 동생, 정경식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파기하라는 부분은 유죄가 됐습니다. 증거인멸 교사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보고서 같은 경우는 2019년 운영보고서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조하라고 지시했는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동양대의 컴퓨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같이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킨 게 아니라 같이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을 은닉한 거라서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판 결과 최종 나왔는데 이제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이제 4년이라는 형이 이제 중형이라는 거예요. 네. 중형의 판단을 한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인데 재판부는 입시 비리에 방점을 둬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입시 비리와 그 양형 이유를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부 다 유죄를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유죄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잘못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건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이 판결 이후에 괘씸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니 이게 범죄의 그 방어권을 행사해서 다퉜다는 이유로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항변을 하기도 한 거죠. 그럼 통상 다른 재판에서도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 정도는 좀 인정돼야 된다고 좀 보여지는데 피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저렇게 완강하게 부인하게 되면 그런 판결을 내리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 하나만 두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사람인가를 뭐 폭행을 가했다. 그런데 그게 CCTV에 잡혔다. 이런 정도는 그냥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네. 뭐 심증을 어떻게 형성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 정윤식 교수의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은 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예를 하나만 들자면 뭐 대학교 연구실에서 고등학생이 체험학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준 부분 교수가 확인서를 써주는데 잘했다라고 썼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검찰은 봤고 정 교수 측에서는 아니 학생이 그 정도 했으면은 뭐 이게 그게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걸 반성 안 했다. 이건 저걸 좀 그러니까 범죄 형태로 보는 거냐 네. 아니면 한 그 정도도 양해를 못 네. 해주는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네요. 예, 그런데 그걸 다퉜다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본 부분은 조금 재판부가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 부분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주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문제점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중형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검찰 수사 방법에 문제점 지적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란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잠식됐다고 보면 될까요? 뭐 일단 1심 재판이기도 하고요. 1심 재판에서 지금 표창장과 관련해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의 표창장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판결이 2개가 나왔습니다. 9월 6일 날 기소한 부분은 무죄고요. 네. 그 이후에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 추가 기소한 부분은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판결은 유죄, 무죄 2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네. 굉장히 어색한 상황인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여전히 이제 1심 재판부의 판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압수수색 과정에 이게 뭐 불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것보다도 검찰이 초기에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정경식 교수의 최후 진술 과정에서도 최후 공판 과정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권력형 비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 권력형 비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건데 판결 내용에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많은 부분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오천 조카 때도 그랬고. 검찰 주장은 뭐 지금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권력형 비리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사회적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법원에서도 강하게 질타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가장 초점을 많이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끈 표창장 위조만 해도 사회적 지위를 남용했으면 표창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을 했겠죠. 네. 위조를 했다 안 했다 해도 만약에 위조를 했다라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할 거라 권력을 이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조를 했다라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마 논란의 소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논란의 과정에서 뭐 국민들도 뭐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기도 할 텐데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번 판결 내용을 두고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한 거다.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명확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분명해야 되는데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검찰 주장에 소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면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얘기만은 들었는데 사실 정치권 굉장히 뜨거워요. SNS에도 글 많이 올리고 또 방송에 네. 나와서도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1심 결과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갑론을박이 좀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뭐 극과 극의 의견들이 계속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이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 향후에 진실이 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기소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국민에게만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필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이 됐고 또 윤 총장 쫓아내기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졌다. 그리고 정경심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후 파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 바로 딸이에요, 딸. 네. 부산의전원에 이제 합격이 된 상태인데 네. 지금 입시비리 문제 있다고 다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면 그 합격 여부는 취소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되죠? 합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또 작년에는 국시도 치렀습니다. 아, 국시도 치렀고요? 네, 이미 국시도 치렀고 내년 1월에는 이제 필기 시험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네. 결과가 내년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합격을 하게 되면 의사 면허가 바로 발급이 되거든요. 근데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의 결과, 최종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채로 의사로 활동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나중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금 이 의전원에 냈던 서류가 허위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입학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네. 이후 의사활동에도 당연히 영향을 줘서 의사활동을 못하게 되는 네, 상황까지 가는 그렇게 거예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관련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1심만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별도의 재판이긴 합니다만 어제 이제 1심 재판의 결론에 따르면 조 전 장관도 이미 유죄라고 사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유죄로 인정한 것들 중에 서울대에서 쓴 공익인법검센터에서의 학회 이 네. 부분에 이 딸이 참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가를 하고 인턴 입시 확인서를 써줬다. 이 부분을 조 전 장관이 써준 것이라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의 인턴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조 전 장관에게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조 전 장관도 이미 유죄라는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이 논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별도로 판단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모펀드도
오촌조카 재판에서 다르게 봤고 정경식 교수 재판에서 또 다르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마찬가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게 입시와 관련된 부분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체험 확인을 한 부분을 과연 입시 비리로 볼 것인지는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각 피고인들마다 얽혀 있는 다르게 나오는 판단들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받는 인물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 검찰총장의 조국 가족 관련 수사가 그래서 이제 정당했다라는 목소리가 야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징계 관련해서 지금 소송 들어간 상태이고요. 네. 지금 신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그 직무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애초에 그 본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퉈지지도 않고요. 그 본안이라는 건 여기서 징계 자체가 적절한지하고, 근데 징계 사유 6가지 중에 이 내용은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죠. 없죠, 전혀. 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할 때 인정된다고 한 내기에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어떤 뭐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자체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검찰 조직 내에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2달 징계 받고 징계 끝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게 이번 재판 결과 정당성 부여해 준 거다 해서 입지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부분이 지나치다, 지나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1심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옳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내 입지는 조금 더 뭐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은 하지만 좀 다를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그 청원에도 관련해서 청원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마찬가지로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과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 형사처벌과 정치와의 차이는 정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그래야 되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들의 상당수 뭐 80~90%는 저건 정말로 저렇게 나오는 게 맞다라는 동의가 있는 게 형사처벌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그만큼의 상당수가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눠져서 결국 국민들 사이에 의견을 가누는 역할을 검찰이 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수사 때문에 국민 여론이 많이 갈라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정경심 교수의 2심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항소 의사를 표했는데 쟁점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결국 이제 증거인멸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고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연 정경심 교수 오촌조코 조범동 사이의 10억 원의 금전이 대여로 볼 것이냐 투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횡령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대 표창장 계속해서 논란이 대법원에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결심 공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연관이 돼서 재판 과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정경심 않나요? 교수 재판부의 논리로 본다면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는 체험학습 확인서도 거기에 기재된 것만큼 정확하게 다 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설령 뭐 어떻게 보면은 체험학습을 한 게 사실이라도 부실하게 했는데 잘했다라고 했다라면 써줬다라면 이게 허위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뭐 최강욱 대표가 어떤 식으로 뭐 인턴십을 작성해 주는지 모르지만 되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걸 직접 써준 교수가 나와서 한 말씀이 있었죠. 학생이 와서 인턴을 했는데 그럼 거기 잘못했다고 쓰겠느냐, 열심히 잘했다고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 열심히 잘했다고 쓰는 게 그 사회적인 어떤 상식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잘못한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이어진다면 최강욱 대표 역시도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결과 관련해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